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5번 문제 푸실 때 3등분으로 나누시면 돼요. 방금 전 시간에 했던 위에 부분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요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랑 그 아래쪽에 페이지 넣는 게 세 번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오는 이유는 만약에 선생님들이 1번부터 푸실 거라면 여기에서 반타작만 해도 지금 450점인 200점 350점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요 위에 부분만 풀면 아마 50점 정도 받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 반이 또 50점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서 내가 A등급을 목표로 하겠다. 그럼 적어도 여기 두 번째 부분까지는 다 푸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부분이 문단 번호 기능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아니군요. 글꼴 먼저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앞쪽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마우스 포인터가 오른쪽을 바라보면 그때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그 줄이 다 블럭에 잡힙니다. 자, 그리고 글꼴을 보면 도듬의 18포인트 하양 음영색 파랑으로 바꿔달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음영색 파랑이 뭐냐면 그 배경색이 음영색이에요. 근데 배경색이 들어가져 있는 부분은 앞에 있는 특수문자를 제외하고 들어가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글꼴 도듬의 18포인트는 앞에 있는 특수문자부터 다, 그리고 음영색과 글자색 흰색은 앞에 특수문자를 제외하고 블럭 잡아서 다시 넣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위에 상단의 서식 도구 상자에서 글꼴 도듬의 18포인트로 바꿔주세요. 도듬의 18포인트. 저처럼 손으로 쓰실 거면 엔터 치셔야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블럭을 풀고 초등학생 미래 조사 개요까지 다시 블럭을 잡아줘요. 자,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 위에서 다섯 번째 글자 모양 클릭합니다. 했나요? 자, 그럼 창 하나 뜨죠? 여기에 이제 글자색과 음영색이 있는데 이 글자색을 클릭을 해서 흰색으로 바꿔주세요. 글자색을 클릭해서 흰색으로. 그 다음에 음영색이 색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색없음을 클릭해서 파란색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럼 여기 아래쪽에 이게 미리 보기 창인데 파란색 글씨에 흰색으로 써져 있는 거 볼 수 있거든요. 이 상태로 되셨다면 오른쪽에 설정 클릭해 줄게요. 했나요?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부분은 끝. 두 번째 희망 직업 순위 변화 선택 이후 여기도 블럭 잡아 줄게요. 블럭 잡았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상단의 서식 도구 상자에서 역시 글꼴을 도듬에 몇 포인트로 하래요? 18포인트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블럭을 풀고 희망 직업부터 선택 이유까지 다시 블럭을 잡아주세요. 됐나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밑줄을 넣어줄 거예요. 요 세 번째 거가 밑줄입니다. 밑줄 클릭.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블럭을 풀고 순위 변화에다가 블럭을 잡아줄게요. 순위 변화 블럭.
했나요? 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데 그게 강조점이라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 위에서 5번째 글자 모양 클릭해 주시고 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확장이라는 탭을 클릭. 자, 그리고 여기 강조점 없음 되어 있는 걸 클릭해서 위로 동그라미 넣어줍니다. 위에 거 백정, 아래쪽 백정. 됐나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설정. 선택 이유를 별도로 블럭 잡고 다시 한번 마우스 우클릭, 글자 모양 클릭하시고 강조점에 동그라미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설정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설문 기간부터 모바일용 개발까지 블럭을 잡아줄 거거든요. 여기를 세 줄을 블럭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세 줄이 아니고 6줄이네요. 6줄 블럭을 잡아줍니다. 잡았나요? 자, 그리고 문제의 조건에 보면 문단 번호 기능 사용 1수준에 20포인트 오른쪽 정렬, 2수준에 30포인트 오른쪽 정렬, 줄 간격 180% 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일단 줄 간격부터 먼저 바꿔줄 거예요. 이 오른쪽 끝에 보면 160%라고 써져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줄 간격입니다. 이거 오른쪽에 조그마한 화살표 클릭해서 180% 바꿔주세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블럭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위에서 8번째 보면 문단 번호 모양이라고 있어요. 문단 번호 모양을 클릭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문단 번호 모양에 보면 다음처럼 4개의 번호가 나열돼서 나오는데 우리가 필기를 할 때 1점 쓰고 제목 쓰잖아요. 그리고 살짝 오른쪽 옆에 하고 1 반가로하고 소제목 쓰죠. 필기할 때. 이거를 이제 앞으로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이렇게 나눠졌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의 번호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만들 거의 번호는 지금 1수준과 2수준 두 가지만 있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 있는 번호 2개만 모양 똑같은 거를 찾아서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있나요? 없어요. 똑같은 게 없죠. 가점으로 시작하는 1수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아무거나 선택하고 내가 번호의 모양을 바꿔줘야 되는 문제예요. 조금 복잡하죠? 자, 그래서 저는 요걸로 선택할 거예요. 귀찮을게. 요걸로 클릭했나요? 그리고 아래쪽에 사용자 정의 있죠? 사용자 정의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럼 창이 하나 떠요. 여기에서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의 여백인 너비 조정 몇 포인트로 하래요? 1수준에 20포인트. 요거를 20으로. 그리고 그 오른쪽 정렬 하래잖아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왼쪽 써져 있는 걸 오른쪽으로 바꿔줘요. 블럭 잡고 마우스 우클릭, 문단 번호 모양 클릭, 그
그냥 첫 번째 거 그냥 클릭하고 사용자 정의. 그리고 너비 조정 바로 가서 20의 오른쪽.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번호의 모양을 보면 이게 미리 보기인데 1점이잖아요. 우리는 가점으로 찍혀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번호 모양에서 1, 2, 3을 클릭하셔서 가나다로 바꿔줍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수준의 번호의 모양도 바꿀 거라 이수준 클릭해 줄게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미리 보기에 보면 얘는 번호의 모양이 가점이네요. 근데 이수준 뭘로 되어 있어요? 1 반가로도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번호 모양을 숫자 1, 2, 3으로 일단 바꿔줍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번호의 서식에 꺽쇠 2점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꺽쇠 2가 이수준이라는 뜻이고요. 그거 뒤에 점이 찍혀져 있어서 미리 보기에도 다음처럼 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지우고 여기에다가 가로를 넣어줍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너비 조정을 이수준의 몇 포인트 하래요? 30포인트. 그래서 30 정렬 오른쪽까지 해줄게. 그럼 미리 보기에 봤을 때 다음처럼 1수준에는 가점이, 2수준에는 1반가로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셨다면 오른쪽에 설정 클릭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설정 눌러주세요. 이때 컴퓨터는 내용을 읽고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게 1수준인지 어떤 게 2수준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2수준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직접 2수준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 설문기간부터 조사 인원이 2수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음처럼 블럭을 잡아주세요. 선생님처럼요? 네, 대충 잡으셔도 돼요. 이때 블럭은 이쁘게 안 잡으셔도 됩니다. 대충 이렇게 두 줄이 블럭이 잡히기만 하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상단의 메뉴 서식을 클릭하시고, 자, 그리고 오른쪽 끝에 한 수준 감소 눌러주세요. 여기도 한 수준 감소 눌러줍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해주면 요 문제까지 끝. 이러면 한 150점? 100점? 100점 정도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자, 다 되셨다면 뒤로 넘어갈게요. EU 뒤로 클릭해서 커서 옮겨줄게요. 했나요? 그리고 엔터 한번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커서가 굉장히 커요. 위에 있는 글꼴을 그대로 갖고 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는 지금 밑줄까지 들어가져 있는 상태라 만약에 표를 만들면 위에 강조점이 들어가고 밑줄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하시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 원래 글꼴로 바꿔주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일일이 글자 크기 10포인트에 함초롱 바탕으로 바꾸는 걸 귀찮으니까 우리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바꿀 거예요. 컨트롤 1. 원래 글꼴로.
자, 이때 컨트롤 1 누르실 때 오른쪽에 있는 거 안 돼요. 단축키는 누르실 때 동시에 누르는 게 아니고 누르면서 누르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단축키 다를 때 이렇게 누르면 우리 손이 하나는 느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누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숫자 1은 오른쪽에 있는 1은 안 됩니다. 무조건 위에 있는 걸로 가능하세요. 자, 그럼 커서 좀 작아졌죠? 자, 그리고 줄수와 칸수를 세줘야 되는데 문제에 나와 있는 표는 줄수와 칸수가 맨날 다르고요. 그리고 거기 셀이 한두 개는 꼭 합쳐져 있는 문제로 나오거든요. 이때 줄수를 세실 때, 줄수 혹은 칸수를 세실 때 다 세세요, 다. 합쳐져 있는 거 있으면 그거까지 해가지고 싹 세셔야 되는데 그럼 몇 줄에 몇 칸이죠? 그렇죠. 그렇게 따지는 거죠. 6줄에 하나, 둘, 셋, 4칸. 오른쪽 비고 쪽으로 하면은 4줄이잖아. 그죠? 근데 나눠져 있는 걸 가지고 개수를 세서 나중에 합치는 게 편합니다. 뭐라는 거지? 암튼 위에 메뉴 입력해서 표 그림 눌러주고 줄수 6줄에 칸수 4칸 해서 만들기 눌러주세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 있는 요 3칸이 앞쪽에 있는 3칸이 좁고 마지막에 있는 비고란이 넓어요. 그래서 요 선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동시켜 줄 거예요. 선에다가 마우스 올려놓으면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양쪽 화살표로 바뀌고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점선에 선이 생기는데 요 선이 생기는 위치로 선이 옮겨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충 자리를 맞춰줄게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이 두 개의 셀이 합쳐져 있어서 요렇게 드래그 그리고 표 바깥에서 마우스 우클릭 셀 합치기 해주세요. 자, 여기서 잠깐 선생님 지금 보면 우클릭을 했을 때 옆에 이렇게 나오는 영문 있죠? 다 단축키예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작업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다면 요 가로 안에 있는 거 말고 얘가 단축키라서 요거 외워놓고 작업하시면 좋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건 뭐 다 외워놨고 요것도 다 외웠어요. 알고 계시면 편하다. 셀 합치기 그럼 뭐예요? 그거 누르면 그냥 합쳐져요. 우클릭 안 해도 되고 상관없고요. 단축키는 그런 거 상관없는 거예요. 자, 아래쪽에 있는 두 칸도 셀을 합쳐줍니다. 편하죠. 근데 이제 외울 게 많아지니까 잘 안 가르쳐 드리긴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처럼 셀을 다 합쳤다면 전체 블럭을 잡아주고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방향키 아래로 2번 정도 해서 셀 높이를 좀 높여줄게요. 이거를 좀 해주셔야 출력 형태와 되게 똑같이 나와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글꼴도 이왕 블럭 잡은 김에 글꼴도 좀 바꿔봅시다. 글꼴 뭘로 돼 있어요, 선생님 문제? 도듬의 10포인트의 가운데 정렬. 했나요? 자, 그 다음에 블럭 잡은 김에 테두리랑 색깔도 넣어봅시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위아래는 이중실선이 왼쪽 오른쪽에는 투명선이 들어가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표 바깥쪽에서 마우스 우클릭
중간에 셀 테두리 배경 각셀마다 적용을 클릭을 합니다. 아유, 어디 또 불렀나. 했나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중실선 클릭하고 일단 바깥쪽을 눌러주세요. 됐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살짝 눌러줍니다. 블럭 풀지 마시고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마우스 우클릭, 셀 테두리 배경 각셀마다 적용 클릭해주세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선 없음이라고 있죠. 선 없음을 클릭을 하고 요 표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없어야 되니까 요게 왼쪽, 요 놈이 오른쪽. 그리고 설정. 엑셀 아니에요. 워드 아니에요. 그림으로 해야 돼요. 워드는 그거 거기에다 하면 되죠? 한글은 안 돼요, 선생님. 아니에요. 네. 어디다 걸어놓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머리 부분만 별도로 블럭을 잡고, 머리만 블럭 잡았어요? 응. 그 다음 표 바깥쪽에서 마우스 우클릭, 셀 테두리 배경, 각셀마다 적용 클릭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선을 첫 줄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이중실선이 들어가져 있어서 여기에서 이중실선을 클릭을 해주고 여기 아래쪽 클릭합니다. 요거 누르시면 안 돼요. 여기만 돼요, 여기만. 자, 그 다음에 위에 배경 탭 클릭하고요. 문제에 보면은 그라데이션을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참고로 선생님 그라데이션이 지금 2020 버전과 2016 버전이 따로 나오는데요. 2020 버전에서는 거기 유형이 가운데에서라고 써져 있죠. 2020 버전은 가운데에서라고 써져 있고요. 2016 버전은 수평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니. 다시 잘못 얘기했어. 2020 버전에는 가로라고 써져 있고요. 2016 버전은 수평이라고 써져 있어요. 같은 거예요. 가운데란 말이랑 그 지금 세 가지 말이 다 똑같다. 아니에요. 다시 설명할게요. 거기 유형에 지금 가운데에서라고 써져 있죠. 네. 지금 그 문제가 아예 안 나와요. 2020 버전엔 가운데에서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예 안 나오고 지금은 하나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2020 버전은 가로로 써져 있고요. 2016 버전은 수평으로 써져 있어요. 같은 조건인데. 그래서 일전에 선생님 저희 2번 문제 차트 할 때 찐가로로 조건 나눠놨잖아요. 요것도 역시 나눠져서 나올 거예요. 가로 안에 있는 걸로 설명 좀 하면 자, 색깔은 뭐 똑같습니다. 그라데이션 클릭하시고 셀 배경 그라데이션 넣어달라고 되어 있죠? 그라데이션 클릭하시고 시작색이 무슨 색? 하얀색, 끝색은 노란색 넣어주고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유형을 가운데에서 해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운데에서 눌러봅시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살짝 눌러줄게요. 자, 여기까지 하면 대충 한 15점? 10점? 이 정도 받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안에다가 글자를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보면 선생님 그 열의 넓이가 다 똑같거든요. 이거 세 개가. 그잖아요. 근데 요거를 임의로 그냥 대충 비슷하게만 맞추셔도 점수는 줍니다.
근데 굳이 이제 같은 걸로 하고 싶다면 이렇게 세 칸 블럭 잡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셀 너비 갖기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하면 요 아래쪽에 클릭해서 커서 갖다 놓을게요. 자, 그리고 엔터 한번 치고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입력할게요. 엔터 한번 치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블럭 잡아줍니다. 블럭. 자, 그리고 글꼴이 굴림의 24포인트 진하게 장평 105%예요. 오른쪽 정렬도 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굴림 24포인트 진하게는 서식도구 상자에서 할 수 있지만 장평 105%는 글자 모양이 들어가야지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하는 김에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굴림 24포인트 진하게 장평 105% 한 번에 할게요.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 글자 모양 들어갑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상단에 기본 탭 클릭하고요. 자, 그리고 글꼴을 굴림, 글자 크기는 24포인트, 그 다음에 진하게, 요게 진하게입니다. 진하게 눌러줄게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장평도 해야죠. 장평 105%도 바꿔줄게요. 나 안 바꿨나? 굴림 24포인트, 장평 105, 진하게. 그리고 설정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정렬해주세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커서 위치를 한국 앞쪽으로 갖다 놓고 한국 앞으로 갖다 놨나요? 자, 그리고 위에 상단에 메뉴 쪽으로 갈게요. 쪽 클릭.
자, 그리고 중간에 보면 쪽번호 매기기라고 있어요. 쪽번호 매기기. 했나요? 그럼 창이 하나 떠요. 번호의 위치는 오른쪽 아래에다 넣을 거기 때문에 용지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 선택해 줍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여기 번호 모양이 있는데 번호 모양에 보면 1, 2, 3 써져 있죠? 얘를 클릭을 해서 동그라미 1, 2, 3으로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양옆에 요게 선이 들어가져 있어서 줄펴넣기의 체크도 풀어줍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시작 번호라고 써져 있죠? 요거를 6번으로 바꿔줘요. 우리는 시작의 번호가 6으로 해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6번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넣기. 그러면 다음처럼 페이지 번호도 들어가고 6도 나와요. 필 굴려서 보세요. 메뉴에다 더블 클릭하지 마세요, 선생님. 여기 쪽번호 매기기 클릭, 번호 오른쪽 하나, 번호의 모양은 1, 2, 4, 동그라미, 시작번호 6, 그리고 넣기. 메뉴에다 더블 클릭하시면 메뉴가 자꾸 사라지잖아. 자, 여기까지 하면 200점. 쉬는 시간 좀 가질까요? 응.